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간밤에 FMC 의사록이 나왔는데요. 저는 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 편의 FMC 의사록과 성명서를 봤지만 이번처럼 좀 아리까리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이제 3대 지수 모두 FMC 이제 의사록이 발표됐던 바로 그 시점에는 일제히 급등하면서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결국에는 또 이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하면서 오늘 혼조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FMC의 의사록의 내용 자체는 큰 하자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FMC 의사록이나 성명서 자체가 어떤 이 외교 문서랑 비슷하게 표현 하나하나랑 문장 간의 어떤 이 구성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예민한 해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딱 봤던 이 첫 느낌하고 곰곰이 읽어봤을 때의 느낌하고는 좀 확연히 달라졌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 또 그만큼 현재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민한 그런 현상도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어느 면에서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FMC 성명서나 의사록은 가급적이면 이제 원문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 연준의 어떤 입장 변화나 금리 인상의 힌트 같은 게 언젠가는 딱 포착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영어를 뭐 보는 것 자체가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영어는 저한테는 세컨 랭귀지니까 보기가 귀찮죠. 하지만 의사록만큼은 좀 꼼꼼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의 FMC 의사록 중에서 상당히 좀 미묘한 뭔가가 들어있고 좀 저도 아리송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앞에 서두가 길었는데 그야말로 좀 읽어보시자고요. 지난 4월 28일, 29일 FMC 당시의 의사록 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를 잠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 성명서 나왔을 때도 연준 임원들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생각은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최근 지표 둔화에 대해서 여전히 일시적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입장은 나왔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1분기 지표 둔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이런 표현 있죠. 전적으로 날씨하고 서부 항구 파업 탓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뭔가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경제활동 둔화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 날씨하고 서부 항구 파업이 영향력이 없어지고 나면은 그야말로 모스트 노터블리 다시 업사이드 포텐셜이 확인이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보셨지만 4월 FMC라고 하지만 4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생각해 보면 올해는 좀 날씨가 금방 또 따뜻해져가지고 4월 말이면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그런 때인데, 그런 4월 말에도 경제활동 둔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날씨하고 서부 항구 파업 탓이다, 이게 얘기를 한 거는 뭔가 이 사람들만 알고 있는 자신감이 있지 않나, 경제지표가 하시라도 진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 1분기 이제 경제 성장은 어떤 이제 계절적 패턴에 따라서 원래 상저하고가 맞다. 그래서 날씨에다가 계절적이다, 두 가지 우리가 이중으로 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기저효과도 이중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이제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보면은 그야말로 이제 전적으로 날씨하고 서부 항구 파업 탓이라고는 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다. 네? 경제활동 둔화의 요인 중에서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유가 하락이 기업 설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보통 이제 가늘고 길지 않으면 굵고 짧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굵고도 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것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걱정이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주겠다라기보다는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다니, 약간 이런 식의 또 느낌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연준의 자신감은 보통 매파적인 해석이 붙는데, 그렇다고 이번 성명서 이후 이제 의사록에 대해서 매파적이라는 평가를 또 내릴 수가 없는 게 6월 금리 인상설에 대해서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넥스트 미링수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제 딱 6월을 딱 찍어가지고 아무래도 4월 28일, 29일 당시에 이제 6월 FOMC가 한 달 반 남았는데 6월 달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충분한 어떤 자신감이나 근거 확보가 좀 힘들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장이 가장 감동받았던 멘트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 연준이 저렇게 6월을 딱 찍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래도 금리나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6월 금리 인상은 적어도 없겠구나라는 게 좀 안도감을 줬는데 그렇다고 또 그야말로 이제 제네랄리 이게 또 일반적인 견해로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또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시장의 리액션은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0.04% 하락을 했고요. 이제 요거는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일부 선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채권 시장 특히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라는 주포가 하시라도 이제 후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아주 그냥 단기간 내에 쉽게 돈을 뺄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리액션이 붙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대로 달러 강세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주겠다.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기보다는 굵고 길게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좀 덤덤한 입장이 그래 달러 강세가 연준에서도 저렇게 인정하는데 그냥 단지 트레이딩 관점으로 최근에 뭐 연준 금리 인상 시기가 미뤄진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러를 갑자기 또 꺾는 거는 맞지 않는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저러나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고 그렇다고 또 완전 배제는 또 아니라고 이제 붙이긴 했지만 자기들도 지금 막 헷갈리는 거죠.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막 표현하고 싶은데 지표는 형편없이 나오니까 일시적이라고 또 핑계는 대면서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주장을 하면 또 시장이 충격받을까봐 그러지는 또 않을 것 같다고 하면서 이게 일반적 견해는 아니라고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보시면 CME 그룹의 이제 연방 기준금리 시뮬레이션에서 여전히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0% 빵입니다. 빵. 7월도 10%가 안 되고요. 지금 컨센서스라고 하는 9월도 22%밖에 안 됩니다. 12월 달 돼야나 50% 겨우 이제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 3월이 됐을 때도 거의 90%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니까 79%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자꾸 성명서라네. 의사록 이후로 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상당히 좀 미뤄졌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이어서 외신의 반응도 아무래도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욕심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준 레이트 하이크 is unlikely다. 이렇게 여기는 좀 완곡하게 블룸버그는 내다봤는데 요 이제 서베이 표를 보면은요. 지난 3월 당시 서베이만 해도 30대 21로 6월, 9월 중에서 6월이 더 우세를 했었는데 4월 서베이에서는 7대 41로 9월에 왕창 힘이 실렸다가 5월에는 1대 50으로 게다가 내년 1월도 2명 올해 12월도 5명까지 이렇게 상당히 시기가 좀 늦춰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블룸버그에서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포브스지에서는 거의 왼손목을 걸겠다는 정도의 강도로 6월 금리 인상은 절대 못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이 제목을 올려놨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의견은 어쨌든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오프 더 테이블이라는 표현 쓰죠. 이제 가시권에서 사라졌다. 수면 아래로 내려앉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시장이 막판에 하락을 한 것이냐? 사실 연준의 이제 테이퍼 양적 완화 규모 축소를 정확하게 예견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연준의 쪽집게 연준 출입기자라는 별명이 붙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존 힐세나스 거의 FOMC 성명서든 의사록이든 나올 때는 이제 저의 경우는 거의 이분을 종교처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가에서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은 또 의외로 좀 매파적으로 오늘 기사를 썼더라고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그야말로 다우트풀하다.
unlike나 앞에서 보신 뭐 never의 그런 표현이 아니라 6월 금리 인상을 아직도 나는 안심할 수가 없다. 6월 FOMC라고 해봤자 지금 이제 한 3주 남아 있는데 지표는 저 모양 저 꼴인데도 아직까지도 안심을 못한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요. 앞에서 보신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너무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게 뭔가 연준만 알고 있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이런 거였거든요. 다우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보시면 이 FOMC 의사록이 오후 이제 2시 좀 넘어서 나오면서 저기서 수직 상승하는 구간 나오신 거 보이시죠? 그래서 18,350으로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를 또 한번 콱 찍었다가 그 뒤에 차익 실현으로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꿈틀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밑에 또 수직으로 낙하하는 구간이 있죠. 저게 이제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저렇게 FOMC 의사록에 수직 상승했던 미 증시 다우 지수가 왜 바로 30여 분 뒤에 수직 낙하를 했느냐. 이건 바로 미국의 GDP 신뢰도에 의문이 있다라는 보도 내용이 나간 다음에 매도세가 저렇게 급증을 한 건데 그 내용이 어제 나왔던 건데 사실 이거는 뭐 그냥 개별 연은의 어떤 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뭐 저도 굳이 뭐 외신 브리핑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게 하루 지나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이제 이런 미국의 GDP 속보치가 어떤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는데 그거는 항상 급락을 하면 상향, 급등을 하면 하향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의 GDP 발표를 3번에 걸쳐서 하는데 그 속보치는 정말 버려야 될 요인이 더 크다. 추후 변동성을 그대로 만회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야말로 계절적 패턴으로 보면은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1분기하고 2분기 GDP 격차가 더더욱 크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지금 지표 둔화는 기저 효과를 이중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CNBC 오늘 보도에서 앞에서 보신 오후 3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 발표가 나와서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자료를 시중 이코노미스트들하고 월가의 어떤 하우스들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연준이 최근에 지표 둔화에 대해서 자꾸 일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계절적 패턴 더하기 기저효과. 그래서 이중으로 상향 수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미국의 1분기 GDP가 집계 방식의 문제로 갑자기 수정치에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경제 지표들도 4월, 5월 분이 나올 때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어제 나왔던 주택 허가 그리고 신규 착공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연준이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지표 둔화, 금리 인상 연기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만약에 지표가 서프라이즈로 나오면서 연준이 거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일시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 갑자기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급하게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는 이제 이런 해석 때문에 앞에서 보신 대로 오후 3시가 넘어가지고 미증시가 급락을 한 정황이죠. 마지막으로 그리스 얘기 잠깐 볼게요. 6월 5일날 IMF 또 자금 상환 스케줄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스 정부가 은행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을 결국은 키프로스랑 비슷하게 가면서 자금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고 키프로스의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 결국 유로존 탈퇴나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약간의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상승은 했지만 60선을 아직은 회복을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FOMC 의사록 나왔을 때 급등,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신 GDP에 이제 문제가 발견됐다는 것 때문에 결국 연준의 일시적 경기 둔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일시적인 게 지나가고 나면 갑자기 지표가 급등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뭔가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자기들만 아는 뭔가가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불이 붙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개장은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중국의 10시 반 개장에 또 영향을 한번 받으면서 방향성이 수정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요즘은 변동성의 향연, 특히 오전에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자,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 함께 보셨습니다.